끌어내리는 사람은 버려라.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 후 집을 나선다. 그런데 현관문 밖에 달걀 껍데기, 사과 껍질 등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당신은 이상한 일이다 싶지만 쓰레기들을 모아서 잘 버린다. 그런데 심지어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다. 이쯤 되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도 당신은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잡고자 퇴근 후 밤마다 현관문에 길을 대고 바깥 동향을 살필 것이다. 당신은 그런 짓을 당장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쓰레기들을 불러들인다면 어떨까? 우리는 불평불만이 많고 힘든 일만 말하고 비판 일색인 손님들을 초대한다. 왜 그럴까? 왜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멈추려고도 하지 않을까?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차라리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모른다. 당신은 그런 손님들 때문에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삶의 에너지를 빼앗겨 손님들이 가고 난 뒤에도 좀처럼 기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태가 며칠 동안 이어진다. 그런 만남이 잦을수록 에너지는 더 고갈된다. 당신은 쓰레기통이 아니고 타인의 늘 똑같은 문제를 거듭해서 들어줄 시간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가? 텔레비전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저속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그런 방송을 계속 보는 것은 간접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영혼이 영감을 줘서 당신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다. 당신은 그 소중한 아이디어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은 호응은커녕 당신의 길을 꺾어 놓는다. 이제 당신은 용기를 잃고 회의에 빠진다. 말 한마디 없어도 턱으로 깍지를 끼는 두 손, 지켜 올리는 눈썹이면 충분하다. 약간의 몸짓도 아이디어를 영원히 죽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함부로 친구로 부르지 말라.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재능, 자질, 능력, 장점을 순식간에 약점으로 만들기도 한다. 당신에게 옳은 일을 틀린 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은 감정적 존재이므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내 첫 공개 세미나 일정이 공시되고 며칠 뒤 나는 19세 학생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그 학생은 내 세미나에 오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올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오면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나의 제안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학생은 오히려 그건 더 어려워요. 내 주변에는 술 마시고 파티만 좋아하지 세미나 같은 건 다 헛소리고 한마디로 돈 낭비라면서 세뇌당하고 싶으면 가라고 하는 아이들 뿐이거든요. 라고 써서 보냈다. 나는 그 학생에게 그럼 돈은 괜찮으니 그냥 혼자 오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나에게 자동차, 텔레비전 혹은 휴가가 자신의 인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걸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이디어 혹은 당신 자체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이건 이 사람이 갖는 신념의 한계를 보여줄 뿐이지 그 한계가 나의 한계일 필요는 없다 라고 말이다.
날아오르고자 한다면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해결책에서 문제를 보는 부정적인 사람은 단호하게 피하라. 길게 설명해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통을 겪어야 진실을 알아차리는 영혼도 많다. 내 경험상 부정적인 사람들 속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곳을 나오는 게 더 빠르고 더 간단한 방법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둘지 선택할 수만 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당신이 침묵해도 이해한다. 당신이 주변에서 가장 의식이 높은 사람이라면 그건 분명 좋은 환경이 아니다. 직업적으로, 사적으로 25명 정도를 의식적으로 선택해 주변에 가깝게 두자. 비판을 잘 받아들여라. 당신 혹은 당신 행동에 대한 반응을 신중하게 다음 세 종류로 나눈 다음 각각에 다르게 대처하라. 당신에 대한 원천적 거부, 의식 낮은 사람의 비판, 의식 높은 사람의 피드백. 당신에 대한 원천적 거부.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놀라지는 말자.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때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강력한 거부는 늘 아래로부터 온다. 이것은 비범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나는 가식적으로 착하게 행동해 모두의 사랑을 받느니 차라리 솔직해서 공격받자는 쪽이다. 모두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개 진짜 자신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무언가 잘못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의식 낮은 사람의 비판. 내 유튜브 채널 통계를 보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90에서 99%이다. 그리고 아주 가끔 내 채널에서 길을 잃은 듯한 내가 뭐라고 하든 비판만 하는 영혼이 보인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얻는 게 뭘까? 보통은 이렇다. 자신의 실패를 보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적으로 불평만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악평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에너지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러므로 의식 낮은 사람의 피드백은 무시하기를 바란다. 그 사람은 늘 당신의 생각에 반대할 것이다. 그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차피 듣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을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것과 같다. 파산만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한 팁을 준다면 당신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잠시나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려고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느끼려고 비판한다. 돼지와 싸우면 둘 다 더러워지고 그래서 기분 좋은 건 돼지뿐임을 절대 잊지 말자. 의식 높은 사람의 피드백. 자유로 향한 길 위에 선 당신에게 의식 높은 사람이 주는 피드백은 매우 소중한 지지이다. 그 길을 이미 걸어본 사람이 주는 충고는 다 귀중하다. 그 피드백에 감사하라. 다소 불친절한 것 같더라도 공손하게 노력하며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얻어내라. 내가 겪었던 최고의 멘토들은 모두 아주 직설적이었다. 덕분에 나는 아주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의식이 높은 사람들 혹은 그게 성공한 사람들과 같은 방에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이 배울 수 있다. 당신이 갖고 온 지식이 그 방의 사람들이 갖고 온 지식보다 분명 더 적을 테니 말이다. 평균 나이 40세의 똑똑한 사람 20명이 함께 있다면 800년 인생 경험이 그 방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얻었는데 당신은 그들의 피드백에 반박하며 토론을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이 갖고 온 지식만 그대로 갖고 집으로 돌아가기 쉽다. 말을 많이 할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의 시간을 1초도 낭비하지 말자. 작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하다. 큰 사람은 경청하고 질문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주변 사람을 점검하고 강화하라. 현재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점검해보라. 직업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라. 그리고 자문해보라.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인가? 당신의 사람들은 당신의 자본이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일에 좋게 나쁘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 마약 중독자가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예전의 중독자 친구들 속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 나는 스페인에서 축구 스타 메시와 호날두가 막상막하로 다득점왕을 노리던 2011-2012 시즌을 잘 기억한다. 각각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는데 둘이 서로를 어찌나 좋은 방식으로 자극했던지 둘 다 사상 최대 골을 넣었다. 호날두가 46골을 넣었고 메시는 심지어 50골을 넣었는데 이것은 스페인 축구리그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흥미로운 것은 다음 시즌에는 둘 중 한 명이 목표치를 낮게 잡았고 그러자 다른 쪽도 골을 그다지 많이 넣지 못했다는 것이다. 각각 31골과 28골을 넣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시즌에는 목표를 더 높게 잡았고 그러자 호날두는 48골을, 메시는 43골을 넣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5명의 소중한 영혼을 선별해 가까이 하다 보면 조만간 에너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기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마이크 델, 빌 게이츠도 서로 경쟁하며 고무했던 덕분에 짧은 기간 안에 IT 업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강한 사람들 틈에서는 강해지고 약한 사람들 틈에서는 약해진다. 나는 천재들의 인생을 많이 연구했다. 천재들은 대개 혼자거나 친구가 적다.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기 어려웠고 그때그때 영혼의 숙제에 혼자 몰두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래도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으므로 순응하고 주변에 맞출지 튀기 마련인 자신만의 진실대로 살아갈지 그때그때 잘 선택하며 살았다. 다행히 현대에는 강력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일이 조금은 수월해졌다. 인터넷과 조금씩 높아지는 인간의식 덕분에 옛날보다는 긍정적인 동지들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나는 우리 천재 공동체에서 유럽 전역의 의식 높은 영혼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늘 생각한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때 사적으로도 좋지만 직업적으로도 장점이 많다. 극도로 복잡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온전히 혼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유기농 농장에서 온 과일이든 훨씬 멀리에서 온 컴퓨터 마우스든 이것들이 당신의 손에 들어오는 데는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강력한 동맹자들이 필요하다. 동맹자들을 얻으려면 사람을 관대히 대하고 의식적으로 소통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대화하면서 계속 상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는 종종 본다. 왜 그럴까? 생각이 나 자신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주 네트워크 행사에 초대받아 가곤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흥미를 갖기보다 자신을 흥미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를 참 많이 쓴다는 인상을 거의 매번 받는다. 한 사람이 한마디 하기가 무섭게 다른 사람이 성급하게 끼어든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사람이다. 자신의 영감을 증명하려 드는 대신 상대의 영감을 끄집어내려 할 때 대화는 그 마술 같은 힘을 드러낸다. 대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말이다. 카리스마는 신이 준 선물이다. 잠시 카리스마 있는 당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을 두세 명 떠올려 보자.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 성실한가? 유머 감각이 좋은가? 진심인가? 세심한가? 그리스어에서 나온 카리스마는 원래 은총 혹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선물같이 느껴진다. 옛날 사람들은 카리스마는 타고난다고 생각했다. 신이 주는 선물이니까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카리스마를 배우기 위해서는 꼭 정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싶지만 아직 내면을 바꾸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 많다. 당신은 성격이 의심쩍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몇 년이 걸리지만 단 몇 초 안에 영원히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신뢰이다. 카리스마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사람은 최대 자신의 성격만큼의 카리스마만 가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잠깐 카리스마 있게 보이기는 쉬워도 진정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당신의 성격이 결정한다. 내면의 성향은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스스로 자문해 보자. 나는 지난 1년 동안에 나 같은 사람과 기꺼이 친구가 되고 싶은가? 내가 볼 때 카리스마의 초석은 다음 두 가지다. 1. 주의 집중. 진심으로 집중해서 들어주는 상대와의 오랜 대화 끝에 찾아오는 기분 좋은 느낌을 당신도 잘 알 것이다. 이해받고 있다 느낌으로 몸이 행복 호르몬을 한껏 분출한다. 완전한 주의 집중은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매일 하는 인사도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넘어가지 않고 다른 생각은 모두 접고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안녕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그런 당신의 관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잘 지내라고 물을 때는 그 상대가 하는 대답을 진정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상대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과 이래라 저래라 시끄럽게 간섭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도 사람을 바꿀 방법은 많다. 2. 감정. 줄리아 로버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세계적 스타들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많고 다른 배우들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돈을 받는다. 쇼비즈니스에서는 대중의 감정을 사로잡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도 대화 후 상대가 감정적으로 더 나은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비결임을 잘 안다. 사람을 바꿀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카리스마다. 주의 집중으로 당신의 카리스마를 강화하라. 카리스마 있는 대화란 에너지가 교환되는 대화이다. 여기서 대화자는 집중해서 경청하다가도 상대에게 가능한 긍정적인 감정을 주거나 불러일으킨다. 상대를 감동하게 하는 법보다 집중하며 상대를 인식하는 법을 더 빨리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다. 두 사람이 만나면 언제나 그 즉시 우리가 의식하든 않든 가치 체계 내 수많은 비교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뇌는 몇 초 안에 수많은 즉각적인 질문을 한다. 우리는 같은 부류인가?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될까? 이 사람은 나와 잘 맞는가?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보내는 다양한 신호도 받아들인다. 그가 말하는 법, 그의 외모, 옷차림, 제스처와 신체적 습관 등 그렇게 만나자마자 몇 초 안에 우리는 상대에 대한 첫인상을 완수하고 그때부터 그 판단이 맞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기 시작한다. 첫인상은 아무도 못 이긴다 라는 말도 그래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은 첫인상을 바꿀 수 있다. 다만 되게 시간이 걸린다.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자신부터 드러내지 말고 정보부터 수집하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당신의 행동이 다르게 해석될 테니까 말이다. 대화 중에 상대의 눈을 보지 않는 것이 독일에서는 무례한 짓이지만 일본에서는 그 반대다. 일본에서는 말하는 상대를 주시하는 것이 오히려 공격적이고 집요하다는 인상을 준다. 의식적으로 잘 들어주고 상대의 말을 집중하는 것이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실수를 덜하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무엇을 타고 어떻게 왔는지나 날씨 이야기가 아닌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영리한 질문들을 미리 생각해 놓자. 그 사람과 날씨에 관해 이야기한 게 정말 즐거웠어. 당신도 그 사람 꼭 만나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좋은 출발을 원한다면 대답이 뻔히 보이는 질문 혹은 지루한 질문은 가능한 한 피하자. 의사소통 기술이 감탄스러울 정도로 좋은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도 배울 수 있다. 그렇다는 걸 굳게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당신은 방금 외계 행성에 떨어졌고 이제 그곳의 존재와 소통하려 한다. 그 존재를 당신은 얼마나 집중해서 보겠는가? 그리고 그 존재의 말을 얼마나 집중해서 듣겠는가? 그렇게 집중할 때 모든 대화가 새롭고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대화가 될 것이다. 좋은 대화라면 꼭 그래야 한다. 사실 모든 대화가 유일무이하다. 두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시간을 대화에 쓰고자 했다면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화를 시작할 이유도 없다.
인생에서 지나간 시간은 1초도 다시 오지 않는다. 또 이렇게도 상상해 보자.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뻔한 것을 당신 앞에 그 사람이 방금 살려냈다고 말이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듣겠는가? 훌륭한 소통자는 관대하고 늘 베푸는 데 집중한다. 언제나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라. 상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물론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당신에게 중요한 몇몇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게 낫다. 피상적인 관계를 많이 갖기보다 좋은 관계를 조금 갖는 게 낫다.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네트워크는 집단 안에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함께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수신 안테나를 쫑긋 세우자. 사실 마트나 축구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보는 어디서든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자문해보자. 내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25명을 꼽자면 누가 들어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모두 함께 말이다. 25명이 모두 이미 잘 아는 사람일 필요는 없고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괜찮다. 그 사람 하나하나의 현재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라. 그 사람에게 최대한 물어보고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방문해 현재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최대한 알아내라. 프로필에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올려놓은 글들을 읽어라.